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가 차이가 나면 어차피 외국인은 49%밖에 못 사니까 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요. 다른 동남아에 사시는 분입니다. 네, 가끔씩 다른 동남아에 사시는 분이 문의를 해올 때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분양을 할 때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는 나라도 있고 적게 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나는 나라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얘기를 하질 않겠습니다. 근데 태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전혀 일괄적이지 않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딱 정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콘도마다 쿼터 간 차이가 다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맞으려면 법적으로 이만큼 쿼터 차이가 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건 그분이 얘기하기로 그 나라에서는 15%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15% 정도 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산 게 15%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쪽 나라는 그 정도 납니다. 보통.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에이전트들이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팔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건설사 직원들도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콘도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를 안 거치고 본인이 그냥 분양하는 데 들어가서 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 못 알고 있는 게 뭐 에이전트를 거치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뭘 당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워크인을 했을 때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위험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 왜 위험한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콘도를 사고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 내가 이걸 얼마만큼 잘못 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냥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요. 근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로케이션도요. 사실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대부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겉모양 봐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산 안에 있으면 사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고 나서 몇 년 지나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샀어요. 샀는데 다른 사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걸 잘 샀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긍정회로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같은 거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역사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누가 환타지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달콤한 거짓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 사는 세상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얼마만큼 이게 잘못 사게 되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그 10년 가까이 제발 워크인 하지 말라, 워크인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하기 싫으면 저보다 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에이전트 찾아서 하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콘도의 쿼터 간 가격 차이는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콘도는 0%입니다. 같아요. 어떤 콘도는 3% 납니다. 그런데 어떤 콘도는 얼마만큼 나냐? 15%, 17%, 20%, 심지어 30% 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확인을 못해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확인하고 판매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제값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남느냐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에이전트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남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임대를 놓지 않습니까? 저희 고객들. 그럼 3만 바트 이하의 렌탈비는요. 에이전트하고 나도 같지를 않아요. 제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콘도는 제가 관리는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무료로. 그래서 제가 제 살 파먹고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꼼꼼히 챙기질 않아요. 그러면 뭘 하냐? 커미션 많이 주는 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건설사 직원들도 몰라요. 건설사의 직원들도 본인들이 그걸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문제에서 이유가 나옵니다만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두 번이나 이 정도 난다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가격을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훨씬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 직원한테 다시 확인하라고 하니까 당신 말이 맞네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판매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제서야 확인을 해보고 17%가 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콘도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같은 콘도 내에서 유닛마다 쿼터 간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1호부터 1001호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면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베드룸은 뭐 35점 몇이고 투베드룸은 뭐 70 몇 점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형태 이거에 대해서 다 번호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일괄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냐면 어떤 거는 3% 나고요. 다른 층은 6% 나고 또 다른 위치에 붙어 있으면 10% 나고 그러니까 모든 유닛의 가격 차이가 다 다른 경우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찾기가.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콘도가 어디냐면 재작년에 준공된 아이데오 콘도입니다.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 거기는 정말 유닛마다 다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달 지나서 가격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준공되기 직전에 가격을 받았고 준공된 후에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준공이 완전히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올리니까. 그런데 그때 또 뒤죽박죽으로 다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거의 사실상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그걸 팔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의가 오면 일일이 하나씩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콘도 그런 거 작업 안 하고 사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광고를 올리고 나서 워크인에서 사신 분들이 꽤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콘도도 좀 홍보해달라 이렇게
안 한다 해서 연락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네, 그걸 지금 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콘드 내에서도 유닛마다 쿼터 간 비율이 다른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일괄적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보통 없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면적이 크면 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이 커서 10밀짜리예요. 10밀짜리인데 6% 나고요. 5밀짜리 원베드룸이 6% 나고 하면 10밀짜리 산 사람은 더 큰 손해가 나는 거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또 설명 그 부분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면적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해 놓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물론 그 비율이라는 게 일정 선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앞에 제가 건설사 직원한테 확인해 보라 다시. 왜냐하면 건설사 직원은 6% 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5%가 났거든요. 뭐 13% 나는 데도 있고. 가격을 달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정도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이 쿼터 간 가격 차이가 처음에 분양했을 때 딱 정해진 대로 완성됐을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해요. 이게 변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갈라져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시점과 태국인이 사는 시점이 꽤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양을 할 때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제일 쌉니다. 그리고 이 쿼터 간 차이도 처음에 분양했을 때 사면 제대로 된 회사의 물건이라고 하면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팔지 안 팔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팔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태국 콘도 가격이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초창기에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분양 때 외국인이 많이 사고요. 이번에도 얘기 드렸죠. 뭐 60채씩 100채씩 그냥 부킹 해버립니다. 사재기 해버리죠. 그렇게 했으면 외국인 쿼터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태국은 분양을 할 때 100%를 다 내놓지 않아요. 20%, 30%만 내놓고요. 그게 다 팔리면 가격을 올려서 조금 내놓고, 올려서 조금 내놓고, 올려서 조금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될 때까지 외국인 쿼터만 주로 많이 팔리고 태국인 쿼터는 주로 많이 안 팔리겠죠.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2년, 3년 완성되는 동안 외국인 쿼터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요. 태국인 쿼터 가격은 오르는 속도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게 외국인 쿼터가 잘 팔리는 콘도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아예 못 팔게 되는 거죠. 앞에 사례가 그런 겁니다. 두 사례 전부 다 제가 분양을 할 때는 판매를 했었던 콘도들인데 완성이 됐을 때는 판매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1억 5천만 원짜리 콘도를 한번 팔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고객들이 4년 전에 샀을 때는 1억 2천 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환율로는 1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1억 6천 7천 나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주면 싸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판매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17%가 납니다. 그걸 판매하는 직원이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외국인한테 콘도를 안 팔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굉장히 양심 있는 친구죠. 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에 가서 물어보면요,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그리다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대충 한 3% 차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면적마다 다를 수도 있고 유닛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워크인에서 내 가격표 3개 받았어요. 그럼 그게 일괄적으로 딱딱딱딱 돼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상.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잘못 사게 되면 커터강 가격 차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가. 이거 한글 틀렸네요. 그냥 대충 봐주세요. 그래서 잘못 사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격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요, 10% 차이 나면 10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부지 기수입니다. 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테리어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닛을 사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요, 이게 로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게 1억짜리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걸 30mm짜리로 가봅시다. 30mm면요 어느 정도 되냐? 요즘은 14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30mm에서 10%면요 3mm예요. 그러면요 1억 4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30mm짜리면요 엄청 비싼 콘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 비싼 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한 25억, 뭐 30억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쿼터 차이가 한 10%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보통 한 30mm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쿼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요즘은 비싼 콘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한 30mm짜리는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3% 정도를 넘으시면 안 돼요. 보통은 한 1.5에서 1.8% 이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극복을 한다?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극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에 따라서 이 차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허용되는 차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30억, 50억 하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7, 8%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 겁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30억짜리 콘도를 파는데 저처럼 그거 차이 난다고 나 안 팔아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안 팝니다. 그 차이가 나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안 팔아요. 그런데 다른 에이전트 중에 그거 판매를 하면 돈이 얼마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하겠죠.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정도만 벌어도요 충분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콘도를 가격이 비싼데 건설사에서 영업팀이 판매를 안 해요.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외국인 쿼터를 판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하겠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콘도들은 피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떤 콘도들을 피해야 되느냐 하면 외부 회사가 판매하는 콘도들을 피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산시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시리 영업팀이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를 동시에 다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콘도들은 외국인 쿼터를 외부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요. 내국인 쿼터는 건설사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건 방콕에서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외부 회사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대가 무한정 오르게 됩니다. 무한정 오르게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파크 오리진 통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DWG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DWG에서 콘도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또 JLL에서 콘도 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이거 해외 부동산 파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다른 나라 해외 부동산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샀냐면요, 한국에서 사요. 한국에서 접촉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오면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5만원 받고요, 호텔 해주고 콘도 구경시켜줍니다. 그런 회사들 콘도들 구경시켜주죠. 대표적인 게 XT 에까마이 같은 경우. 그래서 거래를 하면요, 그 5만원 안 받아요. 근데 거래를 안 하면 그 5만원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JLL과 DWG가 제가 알기로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회사들이 CBR이라든지 프랭크나이트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안 드러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슈퍼시암 같은 이런 회사들은 판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외국인 쿼터를 자기네들이 판매권을 사서 팝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중간 마진이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이건 태국인 쿼터도 같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쿼터와 외국인 쿼터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 세계에 판매망을 놔두고 커미션을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파는 콘도들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왜? 처음 구조적인 것부터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플로어 플랜으로 회쳐놨다 이런 것들 얘기해놨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통로에 20매짜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판매를 하면요, 면적당 가격은 비싸지만 작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해서 현지에 있는 제대로 된 사람하고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외부에 있는 회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죠. 왜?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똑같으니까. 근데 더 위험한 데가 있죠. 지방에는 메이저 건설사가 건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작은 회사들이 건설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프로젝트로 만드는 회사들도 많죠. 프로젝트 자체를 그냥 프로젝트로 만드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분양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 보면 분양팀 왔다 갔다 거리는 조직들 있죠. 미분양팔로 왔다 갔다 거리는 조직들이 있어요. 아니면 상가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직들처럼 그런 조직이 들어옵니다. 방콕에서는 큰 회사가 들어오지만 거기는 그런 조직들, 동네 조직들이 들어옵니다. 조직이라니까 이상한데 동네 판매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분양회사들이. 그래서 분양권을 사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택도 아닌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파타야 전수조사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거 못 보신 분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가격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아예 몰라요, 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차이 없다밖에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작년 가격, 올 가격이 다른데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 이게 가격이 니네 알아? 통로 가격이야. 넌 날 뭘로 봐? 그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10만 바트를 내려줘요. 할인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런 콘도를 피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콘도를 사실 때는 외국인 커터하고 태국인 커터 가격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에이전트하고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가격이 낮으면 차이가 안 날 수 없어요. 안 나는 데는 없습니다. 아예. 안 나는 데 없어요. 그러면 차이가 조금 나면 그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전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건 워크인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워크인에서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워크인에서 콘도를 잘 살 확률은요, 거의 10%도 안 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사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콘도는 안 사셔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콘도를 사봐야 그 관리비로 빠지는 로스까지 나오죠. 그러면 앞에 이 차입 때문에 그 손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워크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건설사 판매 직원들 얘기하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달에 노블 콘도 프로모션 하는 거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제일 많이 팔았대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사람 기분 좋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믿을 수 있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딱 알잖아요. 야, 그거 아닌데? 야, 그거 아닌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제가 짜증나서 바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바꾸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윗 담당자가 직접 와서 저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직원들 얘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게 워크인에서 가면 전부 다 쫄따구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팔아야 인센티브 받아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부 회사다. 야, 이 외부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외부 회사인데 유니폼이 외부 회사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CBRE를 내가 여기서 판다 하는 걸 아예 공표하고 파는 경우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상업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데로서도 여러분들 사시면 안 돼요. 왜? 전 세계로 팔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복 입고 있어요. 사복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회사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면 안 되는 콘도. 제가 왜 안 파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 안에서 태국인이 이 콘도를 과연 얼마만큼 살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만 콘도를 사고요, 태국인은 콘도를 거의 안 사는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태국인한테 못 파니까 그만큼의 것들을 전부 다 외국인에게서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까지 차이 나는 거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높으면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 가격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아예. 30mm 넘어가는데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아래야 조금 뭐 1.5%, 뭐 2% 이런 차이 나는 거 가격대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확고한 기준이 있는 에이전트하고
해야지 그런 에이전트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금방 얘기했죠. 확고한 기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탁탁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와서요. 사업했다가 1, 2년 하다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한 3, 4년 하다가 뭐 한 콘도 잘 잡아갖고 한탕 하잖아요. 그러면 딴 사업 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면 똑바로 하시라고, 하려면 이런 것들 처음부터 챙겨가지고 고객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발 뭔가 일을 할 때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 불편한 진실에 다가가야 되는 거지, 달콤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적은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